전 세계 수많은 군사 쿠데타, 혁명 사례 하나하나를 가슴속 깊숙이 새겨 넣었다. 모두가 나의 군사 혁명이다. 성공도, 실패도, 내란도 모두 내 혁명이다. 군사 쿠데타나 혁명은 민주국가에서만 일어난다. 국민 기본권을 존중하고 삼권 분립을 시도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군사 혁명에 매우 취약하다. 국민 개개인이 자유를 주장하듯 총칼을 든 군인들도 자유롭고자 한다. 언제라도 하극상을 벌려 대통령과 장관, 의회를 포획할 수 있다. 공산국가는 공산당을 내세운 군부 독재 체제다. 공산국가에는 군사 쿠데타, 군사 혁명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치 않고 군대를 동원하여 철저하게 통제한다. 군사혁명은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들이 일으킨다. 이들은 젊고 정력적이며 잃을 것이 적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기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말 잘 듣는 부하, 중소 규모의 군부대를 장악하고 있다. 모든 전쟁은 대대, 중대, 소대 규모의 정예병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 연대나 사단 규모가 되면 벌써 내부 통합에 힘이 든다. 민주주의는 튼튼한 인적, 물적 기반과 함께 굳건한 경찰과 국방이 갖춰져야만 한다. 높은 문맹, 절대 다수의 빈곤, 치안 부재 상태에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가 옳은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국민들은 손쉽게 불평불만자로 변질되어 좌익, 공산 분자들의 먹잇감이 된다. 가난을 부추겨 지주나 정치인, 국정 책임자를 공격하는 선동가들이 사회 불안, 정치 난맥상을 조성한다. 이런 상황은 군사혁명의 빌미를 제공한다. 타국의 군사 쿠데타 사례를 보면 반공혁명은 성공하기가 어렵고 진공혁명은 거의 대부분 성공을 했다. 1956년 10월에 발생한 헝가리 혁명은 공산 독재 정부에 대한 민중항쟁으로 촉발되었다. 민주제도와 소련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불과 며칠 만에 소련군 15만 명과 탱크 1000여 대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진공혁명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많은 불평불만 국민의 지지를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 세계 공산화를 꾀하는 소련과 중공의 재정, 군사, 무기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나 레바논 등에서 반공을 목표로 정권 도전을 했던 군사 쿠데타도 모두 소련이나 중공 등 공산 국가의 무기와 군 지원을 받은 정부군에 의해 좌절되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민주 대국들은 공격이 최선이라는 공산주의자의 혁명 논리를 당해내질 못한다. 아프리카, 중남미의 공산화 군사 쿠데타는 수비에 급급해하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군인들의 집단 행동을 하극상, 쿠데타, 반란, 혁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항우가 진자영이나 초의제를 찔러 죽인 것은 하극상에 해당하고 중남미의 군인들이 대통령을 암살한 것은 쿠데타에 속한다. 반란은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여 정부군과 혁명군이 전쟁 상태로 돌입한 것이다. 그에 비해 군사혁명은 진정으로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바꿔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군부 움직임이다. 군사혁명을 통해 헌법이나 통치 시스템, 정치인을 교체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총과 대포를 들이대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바뀐 헌법이나 통치 시스템을 잘 가동하여 차원 높은 국가 발전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 태국의 군부는 주기적으로 군사혁명을 시도하여 능력 없는 수상 못난이 정치꾼들을 정계에서 몰아낸다. 주변국들처럼 공산화되지 않고 반공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관건이 군부의 강력한 정치 참여 덕분이다. 군사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혁명 군부가 30년 이상 굳건하게 체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을 개조하고 새롭게 추진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세대 30년은 걸려야 한다. 민주국가의 정치 제도는 군사혁명에 매우 취약하다. 군대의 무력을 대통령이나 의회가 적절히 통제할 수가 없다. 미국과 같은 민주 선진국의 경우에는 촘촘한 군 견제 장치, 국민 감시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젊은 장교들의 국가와 군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신생 민주국가의 군 조직은 충성도가 그리 높지 않다. 주기적으로 바뀌는 대통령이나 수상 어느 누구에게도 목숨을 바쳐 충성할 리가 없다. 군 수뇌부도 주기적으로 자리바꿈을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충성심이 형성되지 않는다. 민주국가의 군, 장교, 군부의 충성 대상이나 충성도는 매우 애매하다. 형식상 국가, 국민을 충성의 대상으로 뇌까리지만 술 한 잔 먹고 그까짓 것 해버리면 그만이다. 자유민주국가의 군인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다. 혁명 전야, 한국 군대의 현실은 어떤가? 6.25 전쟁 승리를 경험한 한국 군부는 엄청난 역량을 가진 존재다. 하지만 전쟁 후 지속된 정치 사회 혼란 속에서 이제는 적당히 무기력해져 있다. 자유당 정부의 부정부패를 보면서 또 새로운 민주당 정권의 난맥상을 보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장관들의 행태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충성심은 사라지고 없다.
그들이 돌격 앞으로를 외친다고 해서 목숨을 걸 젊은 장교들이 얼마나 될까? 승승장구하는 장군 집단에 대해 6개월 이상 정기 교육을 받고 임관한 영관급, 위관급 젊은 장교들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있었던 6.4 8기생들의 정군 촉구, 항명 파동이 좋은 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19 학생 의거를 계기로 준동하는 좌익, 공산 분자들의 공공연한 난동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원통함이다. 김일성 공산군의 남침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지켜낸 조국인데 어느새 좌익 불순분자, 공산주의자들이 나서서 군부의 처사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노근리 사태, 경주 양민 피살 사태를 모두 군인 소행으로 비난하면서 처벌을 시도하려 한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되었는데 우리 군인이 북한 공산군보다도 못된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공산군이 남침을 하면서 군인은 물론 양민을 사정없이 죽인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으면서 군의 젊은 장교들은 지금 화가 나 있다. 중동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군대처럼 언제라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내가 이들을 군사혁명의 길로 이끌리라 생각으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김종필 중령이 들이닥쳤다.